조인이 뭐냐면 두 테이블을 합치는 거예요. 두 개의 테이블이 두 개 있으면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테이블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조인이에요. 근데 하나의 테이블을 쪼갠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테이블을 쪼갠 이유를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또 합쳐서 조인으로 합쳐가지고 두 테이블을 합친 결과를 출력하는 방법을 공부해 볼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이 테이블 한번 봅시다. 자, 왼쪽 테이블은 사용자가 구매한 포도박스의 정보를 저장하는 테이블이다. 이 포도박스예요. 한 포도박스가 왕포도이고 김명천이라는 사람이 번동에서 재배했나 봐요. 그 다음에 그 포도박스의 가격은 등급은 1등급이고 가격은 3만원이고 뭐 그런 상태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게 무슨 테이블이냐면 포도박스, 포도상자 관련된 테이블이고요. 이게 포도박스의 고유번호, 박스 번호고요. 박스에 담겨져 있는 포도 종류, 왕포도, 청포도, 포도 종류, 비네임은 재배한 사람, 재배한 지역, 그런 정보고요. 이거는 포도의 등급, 기술한 거예요. 자, 이 테이블이 나중에 이렇게 색칠한 것 박스처럼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박스 칠한 것처럼 큰 박스 친 것처럼 두 개의 테이블로 나눠져요. 왜 나눠지냐면 이 테이블에는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세 가지. 어떤 세 가지 문제냐면 삽입, 삭제, 변경할 때, 삽입, 삭제, 변경할 때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삽입, 삭제, 변경할 때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자, 어떻게 발생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이 테이블을 통해서 우리는 뭐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테이블을 만들 때 이런 가정을 했죠. 포도 등급을 모든 포도의 포도 등급을 구할 수 있다. 이 가게에 존재하는 모든 포도 등급을 구할 수 있다. 이런 가정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포도 등급을 구할 수 있다. 현재 이 가게에는 포도 등급이 뭐가 있어요? 1, 2, 3이 있죠. 이 테이블을 통해서 포도 등급 1의 정보, 2의 정보, 3의 정보를 얻을 수 있죠. 모든 포도 등급을 구할 수 있다. 이런 가정하에 테이블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 문제가 뭐냐? 이 테이블에 새로운 포도 등급을 추가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4등급,
그래서 15,000원 이런 정보를 추가한다고 봐요. 그럼 이 테이블에 추가할 수 있느냐? 추가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여기는 상자가 당장 없겠죠. 그리고 4 15,000원 이렇게 들어가겠죠. 새로운 등급을 추가했는데 해당 포도 상자가 없어. 아직 없어요. 없을 수 있잖아요. 포도 등급이 복잡하면 복잡해질수록 없는 애들이 많겠죠. 아직 입고되지 않고 다 팔려서 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널이 막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새로운 5등급부터 100등급까지 새로 추가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데이터 5 넣으면 전부 왼쪽에 뭐 넣어야 돼요? 없는 정보를 가상으로 넣을 수 없잖아요. 전부 널을 넣어야 되겠죠. 반대로 아직 포드 등급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새로운 포드 상자 정보를 입력해야 돼요. 그러면 이쪽에 널이 막 쌓이겠죠. 이걸 삽입 이상이라 그래요. 삽입하면서 널이 막 들어갔죠. 삽입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반으로 나눠서 포도 상자랑 포도 등급을 이렇게 나누면 포도 등급은 오른쪽에 넣으면 되고 그럼 널이 안 들어가죠. 포도 상자는 어때요? 왼쪽에 넣고 널이 안 들어가죠. 이 쪼개면 삽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해결할 수 있죠. 삽입 이상이에요. 삽입 이상. 자, 그 다음에 삭제 이상을 볼게요. 기존 데이터가 있는데 이 포도 상자가 팔리고 없어요. 예를 들어서 3번, 4번, 8번 데이터가 삭제됐어요. 팔려서 없어버렸어요. 더 이상 이 포도 판매하지 않는데요. 없애버렸어요. 그럼 삭제하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삭제 이상이라 그러는데 2등급에 대한 정보가 이 테이블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2등급은 존재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누가 또 2등급 등록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요 데이터를 삭제하고 이 테이블을 통해서 1, 2, 3등급의 정보를 가져오려면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는 삭제돼서 더 이상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삭제 이상이라 그래요. 삭제 이상. 자, 그 다음에 변경 이상 볼게요. 이 세 번째 데이터에 2등급 가격을 바꿨어요. 28,000원으로 업그레이드 했어요. 변경했어요. 이 뭐가 문제냐면 이 변경 이상이라 그래. 변경 이상. 이 뭐가 문제냐면 등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라는 사실이 있다면 얘는 등급이 같은데 등급이 같은데 값이 어때요? 값이 다르죠. 등급은 같은데 값이 달라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등급이 같으면 값도 같아야죠. 근데 3번만 업그레이드 하면
달라지잖아요. 문제가 발생하죠. 그럼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이 등급을 모두 변경해 줘야죠. 이것도 문제죠. 변경 이상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쪼개요. 두 개로 쪼개서 포도랑 등급이랑 분리해서 필요할 때 합쳐서 써요. 자, 지금까지 설명한 거를 정리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조인이 있는데 쪼개진 두 테이블을 합치는 게 조인이고요. 그 이전에 테이블을 쪼개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쪼개져 있는 여러분들 보면 만든 테이블 보면 실무 가면 300개 막 400개 막 그래요. 테이블이 조그만 소규모가 300개 400개 정도 돼요. 대규모 가면은 뭐 개수에 관심이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근데 그렇게 쪼개진 이유가 뭐냐? 지금 설명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테이블 이렇게 하나 만들어 봤는데 이 테이블에 목표가 등급 정보가 확인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죠? 포도 정보도 확인해야 가능해야 되고 그런 테이블이에요. 이 상태에서 새로운 등급을 추가하면 이쪽에 널이 막 생기죠. 삽입 이상, 삭제 이상, 2등급 4번, 8번, 3, 4, 8번 전부 삭제되면 2등급이라는 정보가 사라지죠. 삭제 이거 어떻게 찾아요? 우리는 지운 사람만 알지 다른 사람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잖아요. 삭제 이상, 삽입 이상, 삭제 이상, 변경 이상. 특정 1번 데이터를 38,000원으로 바꿨어요. 등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져야 되는데 등급인 같은데 값이 달라요.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이런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쪼갠다고요. 자, 보통 여기 색칠한 박스 모양으로 자르고요. 참 테이블을 잘 잘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 자르고 이렇게 하나 자르고 잘 잘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문제 자르면 문제가 발생해요. 이거 뭐 어떻게 합쳐질 이전에 자르기 전에 모양의 테이블 이거 자르기 전에 모양의 테이블이 이거잖아요. 이 모양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자르면은 아까 말했던 세 개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왜 해결이 되는지 보면 등급 변경하고 싶으면 얘만 변경하면 되잖아요. 추가하고 싶으면 여기 추가하면 되잖아요. 포도 정보는 여기 추가해도 널이 생기지 않잖아요.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데 제일 큰 문제가 생겼죠. 이게 원래 데이터로 못 찾아가요. 이거 등급이 뭐지? 얘만 보면 알 수 없잖아요. 등급이 뭐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정 값을 중복해서 잘라야 되겠죠. 포도 등급 번호를 중복해서 잘라요. 그럼 이렇게 하나 자르고 이렇게 하나 자르고 중복해서 자르게 되겠죠. 그렇게 하고 자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얘 원래 데이터 어떻게 찾냐면 1번 데이터 쭉 읽다가 1이네? 뭐야? 나머지 데이터 일로 와서 찾아주면 되겠죠. 두 번째 데이터 쭉 읽다가 3이네?
이렇게 와서 원래 데이터 만들면 되겠죠. 얘는 일로 와서, 얘는 일로 와서 원래 데이터 만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컬럼은 어떻게 되겠어요? 공통된 컬럼이죠. 쪼개놓은. 자, 그래서 이걸 식별하기 위해서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PK, Primary Key, F키, Falling Key라는 개념이 나와요. BNO를 보세요. 이쪽 테이블에서 같은 애가 존재하지 않죠? 모든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는 컬럼이죠. 이런 애들을 PK라 그래요. Primary Key, PK라 그러고요.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얘는 어때요? 얘도 요걸 PK죠. 1, 2, 3 중복된 등급이 없죠. PK예요. 이 테이블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식별할 수 있는 중복된 값이 없는 하나만 존재하는 그런 컬럼 프라이머리 키어 설정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어떤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를 값으로 가지고 있죠. GNO 132, 213, 12 이쪽 테이블의 값을 다 가지고 있죠. 이런 애를 폴링 키라 그래요. 다른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를 값으로 가지는 폴링 키라 그래요. 이런 것 폴링 키와 다른 테이블의 PK를 가지고 조인하는 거예요. 이런 용어를 몰라도 그냥 봐도 알잖아요. 이게 이걸 기준으로 잘랐으니까 원 데이터를 만들려면 이거 연결해서 만들어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이고 자, 그래서 이만큼을 중복해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두 개의 테이블을. 그래서 결국에는 테이블이 이렇게 한 개의 테이블이 이렇게 쪼개지게 된 거예요. 한 개의 테이블이 이렇게 쪼개진 게 된 거고요. 자, 삽입이 이상 4등급 추가하면 여기 추가해버리면 되죠. 널이 없죠. 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새로운 박스를 추가하면 정보를 넣으면 되죠. 넣고 적절한 등급 선택하면 되죠.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또 넣어주면 되겠죠. 널이 삭제하면 이 관련된 애들 전부 삭제해봐요. 3 이 관련 애들 전부 삭제해봐요. 어때요? 여전히 포도 등급 2등급은 정보는 남아있죠. 얘도 삭제해도 이 관련된 애를 다 삭제해도 정보가 남아있죠. 삭제 이상도 해결됐죠. 변경 이상 변경해봐요. 1등급 변경하면 이것만 변경을 하면 되죠. 모든 등급이 다 변경됐죠. 그럼 아까 설명했던 삽입, 삭제, 변경 이상이 모두 해결됐죠. 그래서 테이블을 이렇게 쪼개 쓰는 거야. 자, 다음 설명할 거는 뭐냐면 두 개의 테이블을 합치는 방법이에요. 두 개의 테이블을 합치는 방법이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A라는 테이블이 있고 4개의 데이터가 있네요. B라는 테이블을 합치는 방법이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 합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대표적인 거 두 개 정도만 확인할 예정이에요. 두 개 이상 잘 안 써요. 이것도 한 개, 솔직히 한 개만 써요. 이것도 잘 안 써요. 자, 얘 뭐냐? 첫 번째 방법 설명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A 테이블에 4개 들어있고 B 테이블에 3개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경우 A 테이블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랑 B 테이블에 갖고 있는 데이터를 합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전용후 1번 데이터는 이쪽에 1, 2, 3 처리하고요. 김기용 3번 데이터 하나, 둘, 셋 다 만드는 거예요. 다. 2번도 3개. 밑에 더 있으면 있는 애들 전부 3번씩 B테이블에 3개 있으니까 전부 연결해서 데이터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 더 나오겠죠. 그럼 모든 경우가 다 나오겠죠. 이렇게 합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데이터 가지고 나머지 데이터 한 번씩 다 매핑하고 두 번째 데이터로 나머지 데이터 다 매핑하고 그럼 이 두 데이터를 합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가 다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합치는 방법이에요. 이런 애들을 카티션 곱이라 그래요. 카티션 곱.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구해요. 쿼리로 쓸 거면 테이블을 2개 써주고 아무 작업도 하지 않고 찍으면 돼요. 테이블 2개 이름 써주고 찍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걸 카티션 곱 혹은 크로스 조인 혹은 뭐라 그러더라 기억이 안 나네. 하여간 카티션 곱이라 그래요. 다도 안 하고 크로스 조인 용어가 너무 많은데 하여간 넘어갑시다. 뒤에 생각나면 또 용어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카티션 곱이라 그래요. 두 테이블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다 곱해서 곱한다 그래요. 뭐 다 곱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기술해서 던져주는 카티션 곱. 커리에선 이렇게 써요. 한번 해보고 갈까요? 기억 안 날 테니까 좀 해보고 갑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인플로이 테이블 찍어보고요. 얘랑 관련 이렇게 인플로이 테이블 찍어보고요. 지금 얘가 데이터가 50개만 출력이 됐는데 원래는 107개네. 107이에요. 107개 데이터 있죠. 그 다음에 얘랑 보면은 부서 관련된 정보가 있죠. 디파트먼트 아이디, 부서 테이블이 있죠. 디파트먼트라는 테이블이 있죠. 부서 관련 정보. 얘 잘 보면은 위에 거 하면은 얘도 하나 두 개가 원래 하나의 테이블이었어요. 근데 부서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부서 테이블 디파트먼트 아이디 이용해서 이 키들이죠. 폴링 키, 이쪽에선 폴링 키, 얘 이쪽에선 PK 프라이머리 키. 하여간 이쪽 돌려보면 있죠. DPT 아이디 여기도 이 테이블에도 있고 이 테이블에도 있죠. 저쪽에 DPT 아이디 같은 컬럼이고 같은 값 갖고 있겠죠. 두 개 원래 하나의 테이블인데 쪼개 놓은 거예요. 두 개 합쳐 봅시다. 위에는 107개 있고요. 얘는 아래 건 몇 개 있었지? 27개 있네요. 이거 곱하면 몇 개가 돼요?
카티션 곱을 구하려면 또 테이블 그냥 써주면 된다 그랬죠. 합쳐졌어요. 두 테이블이 합쳐졌죠. DPT ID, DPT ID 1. 카티션 곱이니까 모든 경우가 다 출력되고 있죠. 데이터는 총 몇 개겠어요? 세볼까요? 보면은 2889 나오죠. 이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첫 번째 테이블 107개가 하나씩 매핑이 되죠. 반대쪽 테이블 27개의 데이터랑 일일이 하나씩 크로스 조인이니까 카티션 곱 일일이 다 하나씩 연결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2889개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2889개 데이터가 출력된 거예요. 이걸 하면 카티션 곱 많이 안 써요. 거의 안 쓸 거예요. 이렇게 조인하는 방법 카티션 곱이고요. 자, 다음 거 설명해 드릴게요. 자연 조인이에요. 자연 조인. 얘는 뭐냐면은 아까 크로스 조인은 어떻게 돼요? 1번 데이터가 이쪽에 1이랑 이쪽에 2랑 이쪽에 3이랑 다 조인되는 게 크로스 조인 아니에요. 근데 자연 조인 이런 경우에는 이런 조인 방법은 이 세 개 중에 GNO가 같은 애만 살려요. GNO가 세 개 중에 같은 애 누구예요? 1이죠. 이 데이터만 살려요. 그럼 그 데이터가 여기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 데이터도 똑같이 세 개 크로스 조인 되겠죠. 그 다음에 같은 데이터만 살려요. 이거 잘못돼 있네. 이거 3. 이 3이 살겠죠. 이니까 2만 살겠죠. 이건 다른 거네. 크로스 조인 해놨네. 이거 잘못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11, 33, 22, 22만 살겠죠. 얘만 살 거야. 이렇게. 이걸 자연 조인이라 그러고요. 자, 이런 형태로 조인하는 방법은 잘 보세요.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누구만 출력이 돼요? 같은 애만 출력이 되죠. 걔를 조건식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 가서 해보시면 여기다가 웨어저를 추가하면 돼요. 조건식에서 뭐였더라? 잠깐만요. 키 이름이
디파트먼트 아이디죠. 여기서 인플로이 테이블에 점 디파트먼트 아이디, 얘가 누구랑 같으면 돼요?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디파트먼트 아이디랑 같으면 되겠죠. 그럼 106개 나오죠. 원래 107개 데이터인데 106개 데이터 나온 이유는 이거 위에 거 디파트먼트 테이블 보시면 널이 있어요. 널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널 있죠. 얘 때문에 그래요. 얘 때문에. 그래서 얘는 왼쪽에도 없고 오른쪽에도 없으니까 같은 게 없어서 출력이 안 된 거예요. 자, 자, 이렇게 의미 없는 값들이 들어오면 연결 못하죠. 그래서 폴링 키로 설정을 해서 의미 없는 것이 못 들어오게 막을 수 있어요. 그러려고 쓰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합시다. 이것도. 중요한 건 이렇게 합칠 수 있다. 그래서 원래 데이터로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원래 107개인데 106개 출력된 건 널이 있어서 그래요. 의미 없는 데이터, 매핑이 서로 안 되는 데이터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같은 애만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 107개 데이터 다 출력이 돼요. 널 있는 애 하나 빼고. 이런 크로스 조인이라 그래요. 크로스 조인. 자, 일단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좀 확인해 보세요. 남은 시간 확인해 보시고. 여기까지 하면 뭐 조인은 이게 다예요. 밑에 조인하는 거 뭐 이론은 간단해요. 근데 이거 적용하기가 너무 복잡하고요. 좀 이따 확인해 드리고요. 대충 이게 자연 조인이라 그러고요. 크로스 조인이라 그러고요. 두 가지 조인 방법이 있고 대부분 자연 조인을 많이 쓰겠죠. 이너 조인, 자연 조인 뭐 이런 용어들이 뭐 다양해서 출력이 좀 잘못됐고요. 같은 애만 출력돼야 되겠죠. 자, 금방 설명한 거 여기까지 확인을 좀 해봅시다. 각자 확인해 보세요. 대충 설명한 것들 확인해 봅시다.